네, 안녕하세요. 2월 4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반등을 좀 했죠?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쭉 반등을 했고, 지수, 시작부터 21선까지 일단 이렇게 보면은 2830이 나오는데 21선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21선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의문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꺾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계속 이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맞고 빠질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스피는 3050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아직 올라갈 볼륨이 좀 남았죠. 이 구간을 먹는 겁니다.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코스닥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물론 올라가는 게 월요일에 엄청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월요일이 끝이지만 3% 만약에 3% 올라가면 월요일 하루로 끝이에요. 근데 뭐 1.5% 1.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대충 월요일, 화요일 이틀인 거고 코스닥 3% 그다음에 코스피 3%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 이후의 방향성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종목은 없어요. 일단 종목이 보니까 리오프닝,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반등 자체가 개인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수급적이란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적인 측면이 미흡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리오프닝 봤던 것 중에 참 좋은 얘네들 수급이 유의미하지 않고 14%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리오프닝 관련으로 많았는데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요. 잠깐 볼까요? 리오프닝 관련으로 노랑풍선 모두 투어 노랑풍선 여기도 13% 올랐지만 수급이 유의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차트 자체도 이미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 꺾여 있는 차트가 한 번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도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단발성인 반등에 그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와 줬다라는 점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 57, 58억 들어왔지만 이걸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 한계치가 저는 3%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뭐 한 6%더 올라간다 칩시다. 9% 많이 봐서 9% 7% 간다 쳐요. 여기 저항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갔다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뚫고 이 저항 뚫고 그대로 올라간다고요? 그런 거는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인 상승인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먹을 자리는 아직 이틀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눌림 주고 반등 먹는 그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반면에 이제 우리 수급이 괜찮았던 것들은 목요일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샀다가 눌림에 사고 여기서 손절했을 겁니다. 사진 않았지만 왜냐면 얘네들 팔았으니까 팔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래량 없이 요거 빠졌던 거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발생하면서 양 매도가 나와가지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터는 게 원칙대로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매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준봉이 요거잖아요. 기준봉. 그래서 진짜 엄청 보수적이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이 기준봉의 절반 깨면은 손절한다 아니면 기준봉 깨면 손절한다인데 정말 진짜 극단적으로 진짜 세상이 망하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준봉을 깰 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가 됐을 거고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금액이 1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매매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개인의 매매 방법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고 매매했다면 저는 털렸겠지만 그렇지만 월봉 보면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1,400원에서 11,500원까지는 월봉 보면은 손절 안 했을 겁니다. 일봉 보고 접근하셨으면 손절하셨을 거고 월봉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종목 두 개인 거고 지금 살펴볼 거는 제가 이제 2월 3일 관종이라고 올려드렸던 종목이 과연 반등이 얼마나 나왔나, 낙주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틀 동안 못 올렸잖아요. 한번 그거를 리뷰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2월 3일 관종이니까 당연히 2월 2일 날 제가 올려드렸겠죠. 잠깐만. 2월 2일 날 2월 2일 날 올렸다고? 이때 올렸을 것 같은데. 아, 그쵸. 맞아요. 2월 3일이 이제 연휴 쉬고 첫날이니까 주말에 여기 찍어서 올렸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제 계산이.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빨간 봉이 나왔을 때 처음 영상을 올린 건데 반등은 21선까지 보통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했고, SM은 어쨌든 그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그 미장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갭을 떴을 거예요. 목요일날 전부 다 갭 떴습니다. 제 기억에도 좀 짜증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갭 떴어요. 갭 떠가지고 아마 우리 목요일에는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이 오히려 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갭 떴다가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날 손실이 났을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은 뭐 이날 샀든 결국엔 금요일날 상승 때문에 수익일 거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추가 상승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더 갖고 가볼 만하다. 지수 상으로는 그런 거고, 개별 종목 상으로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땡기면 8%죠 이미. 요거는 나와야 된다. 단기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치까지 다 왔다라는 거고, 수급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후성은 한 발 더 나올 수 있겠죠. 후성 여기도 이제 갭 떴다가 2.6에서 4.71까지 갔다 쭉 내렸는데 결국 요거를 8%까지 밀어 올렸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남아 있어 보인다. 현대산업개발도 여기 한번 0.35에서 2.77 갔다가 요날 11%까지 올라갔죠. 충분히 이게 지수가 많이 빠졌으면 개별 종목도 당연히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이런 반등에 대한 볼륨을 먹을 때 우리 개별 종목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낙주 매매인 거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보시는 거고, 얘도 한 발 더 남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워낙 좀 악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건 얘도 요 볼륨은 남아 있다. 여기선 터는 게 좋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첨보도 마찬가지로 여기 십자봉 나오고 이렇게 양봉 나왔죠. 얘도 내일 터는 게 맞겠네요. 지금 보면은 내일 털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도 다 올라왔고, 크래프톤도 한 발 남아 있어 보이네요. 크래프톤 얘도 7% 많이 올랐습니다. 전부 다. 얘도 한 발 더 남아 있어 보이고, 한국 얘는 애초에 그 낙주가 아니었죠. 여기 기준봉들이랑 거리랑 들어온 봉이 살아 있으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 21선 위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도 아직 한 발 남았죠.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기억하는 게 요 기준봉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기준봉에 팔자, 이런 관점이었던 거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금요일날 매도를 했으면 딱 맞다. 제가 아까 서두에 기준봉 요거 말씀드린 봉 있잖아요. 요 기준봉을 여기서 잡는 게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요 접근을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요 접근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빨리 봐가지고 여기서 눌림을 잡았을 때는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매매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그렇고,
다음에 HSD 엔진은 기관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물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최고점에 잡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먹을 자리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비 반도체도, 반도체 쪽은 제가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심택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 뜨고 쭉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날 6%쫙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한비 반도체 쪽도 괜찮고, 반도체는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도 여기 요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000 얼마 2,580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은 한번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2,580원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수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지만 기준봉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 봉에서 파는 게 맞아요. 단기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정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2%였을 거고, 저점에 잡았으면 5% 정도 나올 수 있었겠네요. 요 부분 영상 찍을 때 제가 적게는 3, 4%에서 많게는 20% 볼륨이 보인다고 했고, 20%라고 얘기를 했던 게 현대산업개발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대충 뭐 11%, 금요일 한 봉만 봐도 1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텍, DLNC 건설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도 요걸 기준봉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21선 위니까 버리고 요 정도까지, 그러면 얘도 내일 팔면 될 것 같네요. 하나솔루션도 여기서 많이 샀죠, 기관들이.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가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도 아직까지는, 얘는 이틀? 하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있어 보입니다. ENF도 많이 올라왔죠. 요 부분을 먹는 거예요. 요 부분 다 3, 4%에서 다 3, 4%. 덕산이 생각보다 좀 안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덕산이 제일 많이 빠졌고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빠져버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왔으면 이건 손절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요 양봉이 여기를 메꿔주는 양봉이었으면 정말 내일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게 좀 약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수급 자체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금요일 자리 41,600원이라고 할까요? 이 자리를 장중이든 종가든 이탈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당장 월요일부터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여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접점들이잖아요. 여길 깨고 내려간다 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점과 여기에 접점을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5만원인데, 길게 당겼을 때, 이 첫 하락봉이 좀 셀 거라고 생각하고, 21선 위가 5만원이기 때문에 대충 어딜 볼까, 요 시작봉 볼까. 여기 시작봉, 네, 여기 시작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당기면은 47,000원, 47,000원. 근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죠. 그래서 한 45,000원대부터 팔아도 되는데, 그림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잠깐 45,000원 한번 그려볼게요. 45,000원에 겹치는 게 있는지. 매물대에 겹치네. 매물대에 쭉 당기면은 그렇게 겹치진 않는데요. 47,000원까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7,000원. 여기쯤 오면은 말이 되니까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볼 것 같은데, 손절은 짧게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덕산 받고, 스튜디오 드래곤 얘도 지금 반등이 연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내일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지수가 막 1, 2% 뛰고 그 다음에 뭐 종목이 3, 4%씩 뛴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같이 봐온 종목들이 전부 다 매도 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이유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LX 세미콘 얘는 그림이 안 좋네요. 지금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4%갭 떠가지고 좋다고 시작했는데 갭부터 하락을 점쳐버리면은 마이너스 9.88이 돼버린 거니까 외국인이 작정하고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가에 샀으면은 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시 양봉이 나온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양봉이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음봉이 나온다, 도망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이 좀 그런가 봐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올려줄 만도 한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요거 짧게 보시죠. 요것도 19,000원 정도, 19,000원 이탈하면 바로 도망 나오는 게 정신 건강이랑 계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얘도 반등이 좀 나올 만한데 계속 좀 애매해요. 참 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이건 보통 여기서 음봉이 나올 게 아니라 빨간 봉이 한 5개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기 좋은 그런 그림인데 참 시장에서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도 대충 땡기면은 당연히 39만원까지도 나오고 39만원? 39만원 36만원 39만원 여기서가 분할 매도 구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털고 나오면 될 것 같고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텝이 꼬입니다.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마이크로 컨텍설 뭐 반도체죠. 이거는 그냥 뭐 어영부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명절 때 올려드렸던 종목을 한번 다 봤는데 낙주로 봤던 종목들이 그때도 영상 말미에 그랬을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간다, 분명히 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솔직히 한 80%는 다 간 것 같아요. 갭 뜬 게 좀 에러가 있겠지만 갭 뜬 그 다음날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단기 낙주에 대한 매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 20% 정도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 반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바닥에 정답 100%짜리 정답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종목을 골라서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더 갈 거 같은 거. 내가 산 게 안 간다 그러면 끊어내면 됩니다. 속상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주를 한번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오늘 거 좀 볼게요. 종목이 아까 잡소리가 길어져서 자 핵심만. 자, 농심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가는 척하다 또 하락하다 다시 갑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또 한번 걸리죠. 이 걸리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랑 쫙 나오고 빠지고 쫙 나오고 빠지고 쫙 나오고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전적을 감안을 했을 때 나오고 나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나오고 횡보하다가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 기관들께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금요일은 100억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긴 시간 지금 식품주를 기관은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인플레랑 지금 난리인데 식품의 가격들을 전부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잡히면은 이 친구들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 기관들께서 쭉 모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기금 특히 좀 많이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74억 정도 한 달 동안 모았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식품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 우리의 기관들은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농심 말고 또 식품주 뭐가 있죠? 삼양식품? 여기는 좀 그렇네요. 여기도 근데 쭉 빠졌다가 이틀 쫙 다 올렸네. 근데 갭을 너무 많이 올려서 먹을 게 없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CJ 프레시웨이 급식 삼형제들도 괜찮나요? 이제 수급은 좀 약합니다. 수급은 약하고 이렇게 내려온 걸 한 번에 올릴 거라고 당연히 요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오기 허전해서 2개 가지고 온 거고 본 것 중에 그나마 골라서 가지고 온 건데 딱히 매매를 할 것 같진 않아요.
한다면은 농심을 좀 길게 모아가는 관점으로 볼 것 같고, 단기로 하기에는 우리 거래량 부분이 이 식품주는 좀 후달립니다. 86,000 주면은 정말 재미없는 거거든요. 분봉 보면은 그냥 질끔질끔 온종일 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종일 질끔질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수가 일단 차트 그림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또는 월요일 요 정도는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양봉이 나오면은 개별 종목들도 다 올라갈 텐데, 개별 종목을 따져봤을 때 이미 한계를 이 친구도 상승에 대한 한계를 앞둔 게 하루 이틀이다. 하루인 종목들이 많았죠. 그래서 털고 나오는 게 월요일 날 털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 뭐 날을 털고 화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월화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단기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하신 것들은 월화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일단 그 단기적인 목적에 따른 매매는 그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반대로 내가 이제 뭐 현대산업개발 좋게 보는데 이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매수 자리였을 거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잘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많이 빠진 것들도 뭐 있죠. 에코프로빔, 예. 이것도 이제 좋은 종목인데 내가 뭐 그 횡령배임 뭐 이상한 구설수로 인해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또 중장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제 시야가 좁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그림을 알려드리고 있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에 구성원이 바뀌고 나서 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실 이번 주 돌아오는 2월 7일에서 11일 이때는 영상을 좀 찍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올리겠지만 저도 제 몸 건강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주말간에도 그렇고 지금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벌써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영상을 일주일에 3번은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업체가 아니라 회사가 지금 바쁜 시즌이다 보니까 2월달이 굉장히 바빠요. 2월달이 3월 중순쯤 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각자의 일상생활에서도 최선 다하시고 매매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주에 내일은 야근이에요. 100% 야근이고 가능하면 화요일 저녁에라도 한번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